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순매도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장중 3% 가까이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미국 대선 이후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팀 모두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I를 조세특례 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연계한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주력 제조업 분야의 MRO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K방산 MRO 육성 계획을 내년 중 수립합니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고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도 PF 사업의 자기 자본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20% 수준 제고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 출자를 유도하고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역량 있는 시행사 육성을 위해 PF 인증 체계를 만들고 은행 보험사에 장기 임대주택 자회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까지 5박 8일간 APEC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개최국인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합니다. 순방 기간 중 현지 시각 15일에는 APEC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납니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처음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당시 일본 총리였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기 전 별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번 다자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각국과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러 밀착 등 안보 상황 공동 대응,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 발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한미일뿐 아니라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다른 나라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도 진행됩니다. 베트남, 멕시코, 브루나이 등 다수 국가와 양자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한중회담도 협의 중입니다.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2년 만에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양자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취임 첫 해인 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회담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APEC G20 참석과 양자회담을 통해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책임 외교가 구현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향후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도 중남미로 확대될 걸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국제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주요 수입국인 중동국들의 분쟁으로 유가가 치솟으면 산업 전반에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물류를 미리 비축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여수 석유 저장시설에 이어 올해 울산의 두 번째 석유 저장시설을 준공했습니다. 우수입지와 항만 조건에 기반한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입니다. 여수 시설과 달리 석유뿐 아니라 가스 저장시설까지 공존하는 국내 최초 복합 에너지 터미널로 설립됐습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천연가스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향후 수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시설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원의 저장터미널까지 확장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현재 석유, 가스 등 총 44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이 모두 대여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170만 배럴 규모의 석유 저장시설은 해외 트레이더사의 석유 제품 트레이딩에 활용될 예정이며 270만 배럴 규모의 가스 저장시설은 국내 기업의 발전, 산업연료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산업부 측은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이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제 석유거래업 신설 등 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에 앞장서 왔고 민간 부문인 SK가스는 민간 수요에 대응해 LNG 터미널 구축을 제한하는 등
터미널의 상업성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자동차 운반선을 본따 만든 테스트베드 안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들어옵니다. 운전석이 텅 비어있지만 자동차는 가뿐히 곡선 구간을 돌고 계획된 주차 자리에 정확히 주차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자동 선적 과정입니다. 수출입되는 자동차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서 선박안 지정 자리에 주차하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운전대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자동 선적과 하역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특히 선박 내에서는 GPS가 제대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선내 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차 운반선은 사방이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GPS 송신이 잘 안 되고 바닥에 선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게는 악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스스로 선적되는 과정은 터미널 운영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자율주행 차량 자동 하역 지원 시스템 기술 개발을 추진해왔다며 고정밀 디지털 지도와 최적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기술을 앞으로 2년 동안 실증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첨단 해상 운송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우리나라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결혼 비용은 청년층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균 2,400만 원가량 드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대부분 예식장 대여와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를 준비하는 데 쓰였습니다. 특히 결혼 준비를 대행하는 업체와 계약한 후 추가금이 붙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결혼식 준비 대행 업체가 자율적으로 식장 대관료와 스드메 패키지의 세부적인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결혼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사업자가 폐업했을 때는 소비자가 미리 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제도와도 검토합니다. 또 공공 예식 공간을 쉽게 찾아 예약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협의체가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담긴 상생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현재 주문 금액의 최고 9.8%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배달 플랫폼이 매출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7.8%, 하위 20%에는 2%, 중간 업체에는 6.8%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 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 상생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